오늘 간단하게 그 다음 학기 진입을 위한 복수전공 그 고려대학교에서 유일한 대학원 복수전공 과정이고요. 데이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융합데이터과학 그 복수전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과학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통계학과 신승준 교수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 아웃라인 설명드리고 기존에 온라인에서 제가 신청서 통해서 받았던 질문들 몇 개 이제 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다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데이터과학원의 원장님이신 허명회 교수님 인사말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는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 원장 허명회 석좌 교수입니다. 네. 제가 그 석좌 교수직과 원장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융합 전공, 융합 복수 전공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전공 분야가 있을 텐데 최근 추세인 데이터 과학 및 AI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고유의 전공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전공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학우들과 같이 새로운 데이터 과학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원장, 부원장, 교수 외에 4명, 현재는 4명의 그 연구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여러 학과하고의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에 원하는 방향의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 페이지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 학기 좀 이 복수 전공이 안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매 학기 온라인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해보시고 좋으시면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넘기지 말고 마우스. 네. 자, 우선 그 저희 복수 전공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과학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배경은 말 그대로 데이터 과학이 요새 핫하죠, 그죠? 어느 분야에서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굳이 이런 기술 같은 거를 모르더라도 교수님들이 다 데이터 가져와서 이거 분석해와라, 정량적인 어떤 증거를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기업에서도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으로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게 일종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그걸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툴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나 통계, 데이터 분석, 컴퓨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것들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설계를 했고요. 저희 과정 독수 전공은 BK 혁신 지원 사업에 또 지원을 받고 있고, 통계학과 전경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잘해보자. 여러분들 취직도 더 잘 되게 하고 더 좋은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일단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에 관심 있으셔서 오늘 오셨을 텐데, 일단 신청 자격은 중요한 건 일반 대학원 학생이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 계신 분이 지원을 했으면 해당 사항이 일단은 없고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학 연한 내의 재학생입니다. 학위 과정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수료생은 불가하다는 의미인 거죠. 요 기준은 당연히 신청 시점, 신청 당시, 그러니까 올해 이번 학기에 신청을 하신다면 지금 수료생이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본전공 지도 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정적으로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 학기를 더 다니고 본인의 본전공 이외에 엑스트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본전공 지도 교수님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본전공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수료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뭐 간단합니다. 신청서 한 부와 학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적 과정, 그러니까 학부 때를 다 포함해서 성적 증명서를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신청은 데이터과학원 이메일 kuids@korea.ac.kr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일정은 5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원 일정에 맞춘 것이라서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는 딱히 크게 준비할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다 싶으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주위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규정은 일단 최소 학점, 몇 학점을 더 들어야 되냐? 5과목, 최소 15학점을 더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 1학기이신 분도 있고 2학기이신 분들도 있고 학기가 다양한데요. 요 15학점을 카운팅하는 거는 수료 조건이기 때문에 수료 사정 당시에 5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봅니다. 따라서 복수 전공 이전에 그 과목을 들어도 그걸 카운팅 해드립니다. 결국에는 카운팅하는 시점은 수료할 때 가서 복수 전공에서 카운팅하는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로만 평가하지 그거를 복수 전공 신청 후에 들었냐 전에 들었냐는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청한 그러니까 이수한 교과목도 수료 그 당시에 복수 전공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크로스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저희가 인정해 주는 교과목이면 다 카운팅이 되고요. 그리고 5과목 중에 한 과목이 필수 과목인데 이 과목은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데이터과학 원론이라는 강의이고요. 이거는 매년 1학기에만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2학기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통계학과의 어플라이드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전공의 필수 과목인 데이터 애널리틱스 과목을 이제 대신 들으면 이걸 들은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그 과목도 데이터과학 원론과 유사하게 제가 가르칠 예정이고 교수자도 같고 여러 가지로 다 똑같기 때문에 매 학기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업 연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인 거죠. 한 학기 반드시 더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내가 수업을 다 들었으니까 요거를 5학기 들을 걸 4학기 만에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석사 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 2학기에 수업을 다 들어도 3학기 때 4학기를 다 다녀야 되는 것처럼 복수 전공에 진입을 하는 순간 한 학기를 가산하며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5학기가 되는 거고요. 박사 같은 경우는 재학 연한이니까 이제 수료 시점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토탈 최종 학위를 받는 시점은 안 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2년에서 2년 반, 석박사 통합의 경우는 3년에서 3년 반으로 느는 거고요. 수업을 좀 더 들어야 되는. 석사는 이제 한 학기 졸업이 아예 늦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박사인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특별히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제 석사의 복수 전공이나 박사의 복수 전공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박사 과정인 경우에는 석박사 포함해서 좀 이수 규정을 조금 더 다르게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레벨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 요건으로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있는 학생이 복수 전공을 신청하면 15학점 필수 과목 이외에 600단위 이상의 수업을 하나 이상 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600단위인데 요건 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추천하기로는 이제 이 원론 말고 그 응용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목을 새로 602번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열리고요. 요거는 이제 뭐 데이터 과학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이제 다음 학기에 허명희 교수님 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그 과목을 들으면 요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그게 아니라 다른 과목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600 단위의 크로스 리스팅 된 과목으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수료 사정을 보시면 요거는 사정 기간이 중요한데 요거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위 수료 사정할 때 그때 동시에 합니다. 석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졸업 직전에 하는 졸업 수료로 넘어갈 때 그죠? 예, 그 졸업 사정을 할 때 하는데 같이 하는데 따로따로 해요. 이렇게. 그래서 본학과 수료 사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수 전공 요건을 이수했냐 안 했냐 보는 거예요. 5과목 이수했나? 필수 들었나? 박사면 6학기 이상 2개 들었나? 이렇게 보고 그게 되면 수료됐다라고 넘기면 본 전공에서는 복수 전공은 안 보고 본 전공만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그 2개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하면 수료가 그러니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미달이 됐어요. 요건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아예 졸업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복수 전공을 하다가 뭐 본 전공을 포기할 일은 잘 없고요. 학교를 그만두는 거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본 전공이랑 같이 하다가 복수 전공이 너무 힘들고 이게 중간에 그만을 둬야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포기원을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본 전공을 원하는 시점에 졸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넋놓고 있다가 사정을 하게 되면 복수 전공 뭐 이 수료 요건에 만족하지 못해서 본 전공에서는 뭐 논문도 쓰고 다 하고 취직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졸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통해서 복수 전공 이수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은 이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데 사실 지금 복수 전공 하시는 분들이 떼보면 아무것도 증빙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시스템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은 전마켓에 나갈 때 서류를 내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과학 복수 전공했다라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대학원장이 수기로 이렇게 해서 증명서를 따로 발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복수 전공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학위 증명서, 수료 증명서, 성적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탈에서 떼는 모든 그 저기 증명서에 복수 전공으로 해서 요 그림 요 견본처럼 여기 옆에 나오게 됩니다. 본 전공이 붙어 있고. 근데 하나는 뭐냐면 학위가 2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부의 복수 전공은 학위가 2개잖아요. 근데 이건 이름은 복수 전공이지만 부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위기에 디플로마에는 따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위 이렇게 증명서 나갈 때는. 근데 그거를 뭐 학위 그러니까 학위랑 학위 증명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위 증명서나 이런 포탈에서 원스톱에서 떼는 이런 서류에는 다 위에 우리 이중 전공처럼 붙어 있고요. 학위에는 뭐 이렇게 디플로마에는 이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계로는. 이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표기를 하는 거가 더 좋은 것 같으면 이제 바꾸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보통 작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학위기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뭐 취직할 때 학위기보다는 이런 증명서로 증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게 이제 행정적인 내용이었고 저희가 이제 뭘 배우느냐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요 융합 전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분들에게 더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통계학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이 딱히 필요 없죠. 왜냐하면 복수 전공을 하지 않아도 이미 데이터 관련한 업종에 취직을 하거나 하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뭐 산업공학과나 예를 들어 뭐 컴퓨터공학과는 다 비슷하죠. 수학과 이런 데도. 예를 들어 내가 뭐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 내가 뭐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 어떤 도메인 영역에서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관련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효용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애시당초에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학이랑 프로그래밍, 뭐 확률 통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초 과목을 2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학과 프로그래밍, 하나는 이제 확률과 통계이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는 이 과목에는 이학 계열, 공학 계열, 통계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이런 데는 이제 수강 제한이 걸려 있고요. 예. 들어도 카운팅을 안 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듣고 그다음에 필수 과목인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데이터과학 원론이라는 수업을 데이터 애널리티즈 대체가 가능한 이 수업을 듣게 되고 그러면 세 과목이 카운팅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두 과목 정도를 더 들으시면 되고요. 그때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데이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기계학습, 딥러닝, DSAI 프로그래밍 이런 수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응용 데이터 분석 방법론 다음 학기에 이제 처음 열리게 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 통계학과의 그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것 중에 이제 빅데이터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개론 요것도 약간 브로드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내용이라 요 중에 두 개를 더 들으면 그러면 5개 만들어서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난 조금 더 어드밴스된 과목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통계학과에 클러스 리스팅 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B 관련한 것들. 뭐 여기서는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인데 요건 약간 수리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 일반 대학, 통계학과 일반 대학원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는 조금은 터프한 과목이 좀 그렇지만 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과목들을 수강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크로스 리스팅 과목은 지금 매 학기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이유는 이번 학기에 제가 지금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구두로 동의를 받은 학과들만 이렇게 제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학생들이 지금 그 복수 전공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이런 과목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과목들은 제가 구두로 제가 뭔가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일단은 뭐 혼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제외를 했고요. 여기 있는 과목들의 몇몇 과목들 최소 한두 과목 정도는 이번 학기에 신청을 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리스트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계량경제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고 정외과에도 연구방법론, 경량적 연구방법론, 행정학과에도 뭐 그런 과목들이 있고요. 언어학과에 뭐 언어 모델, NLP 같은 거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사회학과의 네트워크 분석, 심리학부에도 뭐 관련한 이 사이코메트릭스 같은 과목들, 미디어학부도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보건정책관리학부에도 이제 보건경제,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과목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하면 이제 요 과목 여기는 요게 생기면 여러분들이 도메인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학과의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 과학으로 넘어오는데도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로 접근하기 쉬운 전공들 위주로 지금 시작을 했지만 매 학기 제가 이 범위를 넓혀갈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 전공인데 저희 전공에도 이런 과목이 있으니 리스트업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트라이를 하겠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크로스 리스팅 같은 경우는 제가 해주세요 어떤 교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과 대 학과로 이제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자유지만 반대로 거기서 이제 동의를 하는 건 학과 레벨의 의사결정이라 100% 항상 개런티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가 도와달라고 이제 여기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입장이라 그 학과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크로스리스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학과예요. 그죠? 근데 이걸 신청을 했어요. 5과목을 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 크로스 리스팅, 계량경제학 과목이 크로스 리스팅이 됐어. 그러면은 이 경제학과 학생은 그 계량경제 수업을 들으면요. 데이터과학원의 3학점으로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본학과에도 3학점 인정이 중복 인정이 됩니다. 한 과목까지는요. 그럼 그 학생은 4과목만 추가로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크로스 리스팅이 다양한 학과에 좀 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고요. 그래야 이 과목을 제공하는 학과의 교수님들도 본인 학과의 학생들이 베네핏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룰을 뒀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좀 데이터 과학에 밀접한 어떤 그런 학과일수록 이 융합 전공을 더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과목까지만 중복 인정이라는 거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여러 개를 하면 너무 그죠? 섞여 버리니까 이게 규정상 최대 6학점인데 저희는 이제
5과목만 들으면 되니까 한 과목만 저희가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을 짜시면 되는데요. 예, 여러분이 뭐 데이터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진짜 뭐 인문사회 이쪽이다. 그러면 기초 선택 다 듣고 필수 듣고 기본이나 기본 2개 듣거나 기본 하나 응용 하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기초 선택에서 난 수학은 잘하는데 확률 통계는 잘 못해. 그러면 하나만 듣고 전공 필수 듣고 기본에서 여러 개 듣거나 응용 섞어서 듣고 여기가 이제 하나만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부분은 이런 전공은 사실 이 전공의 메리트가 별로 없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통계학과 학생이 이중 전공을 들어왔어. 그럼 기초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거 필수 듣고 우르르 다 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이 커리큘럼을 스스로 이제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지금 아까 허명혜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총 6명의 전임 그리고 비전임 교원들이 데이터과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허명혜 교수님 그리고 저 그리고 김형준 교수님과 서정곤 교수님은 수학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수학 베이스라서 이렇게 그 수학 관련한 좀 이론적인 과목들을 많이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요. 유수진 교수님은 컴퓨터 전공이셔서 데이터베이스나 빅데이터 개론 같은 과목들을 담당해 주시고 주윤정 교수님은 뭐 그 유전자 대용량 데이터 뭐 이런 응용 분야에 좀 특화되신 분이셔서요. 이분도 뭐 AI나 뭐 라지 스케일 데이터 이런 수업 같은 걸로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학 2분, 컴퓨터 1분, 도메인 1분 이렇게 4분의 어떤 연구 교수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서 저희가 일단 데이터 과학원에서 만들어지는 교과목들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명이고요. 혹시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 나중에 몰아서 받을까? 일단 네, 질문. 네. 네. 네, 일단은 이거 이렇게 녹화되는 거죠. 뭐 안 떨어질 것 같고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제 느낌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떨어지셔도 뭐 트라이, 뭐 세컨 트라이 다 하셔고 또 수업은 듣는 거는 할 수 있고 몇몇 과목,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과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이라고 저 있는 과목들은 복수 전공을 하지 않아도 수강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전공이라고 붙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막을 겁니다. 아마 이번 학기는 안 막혀 있는데 저희가 안 막으니까 너무 이렇게 좀 듣는 분들의 너무 그 수준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 교육이 안 돼서 전공 과목 경우 6단위의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블락을 만들어서 저희가 허가된 사람들만 복수 전공을 하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게 만들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과학원에서 열리는 복수 전공 전공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학부로 따지면 교양교육원에서 열리는 교양 과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들어오셔서 들으면 더 좋죠. 네. 그리고 또 혹시 질문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거 채팅을 좀 올려볼까요? 화상 아니 그러니까 키워 보세요. 이거 화면을. 너무 크다. 네. 네. 더 크세요. 키우세요 그냥. 네. 아예. 네. 아니 그냥 키우세요. 네. 인문사회계석사 혹시 PPT 그 저희가 요 녹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녹화본을 그대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과학 인문을 수강했는데 이 과목은 이미 데이터 과학 인문 안 들어가 있을걸요? 그렇죠. 그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인문은 너무 쉬워가지고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과학원에서 열리는데 카운팅 되는 과목은 여기에 지금 리스트업 돼 있는 과목이 전부입니다. 따로 학위가 학위기에는 표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학위 증명서를 보면 무슨 전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전공의 밑에 복수 전공의 데이터 과학 이렇게만 찍히고 학위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학위가 2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대학 학부의 복수 전공은 학위가 2개 나가죠. 이중 전공은 한 장의 학위에 2개가 전공이 찍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따지자면 이중 전공에 가깝고 엄밀히 얘기하면
부전공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논문도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 5과목만 들으면 되고 훨씬 로드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학부는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은 원 전공과 이중 복수 전공의 로드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대칭이죠. 당연히 비대칭이어야 하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부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게 이걸 가지고 자기의 커리어를 바꾼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본인의 본 전공의 도메인에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셀링할 수,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사회학을 하는데 예, 네트워크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 내가 잘하고 코딩도 잘한다. 나는 여기서 이런 복수 전공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뭐 그런 학위나 어떤 증명 없이 말로만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그 이렇게 리크루팅하는 업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그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길 바라진 않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고대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한 그런 역량이 뛰어나게 이런 학생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저희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각자의 영역에 가셔서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데이터 정량적 스킬을 이제 갖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입 학기와 상관없이 한 학기만 추가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충족하면 한두 학기 내에도 수료. 그러니까 수료는 무조건 수료 사정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석사 기준이면 무조건 5학기 때 하는 거죠. 그죠? 5학기 때 하는 거고. 박사는 7학기 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5학기 때. 그죠? 수료할 때, 연구생으로 넘어갈 때, 퀄 같은 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석박사는 이제 7학기 때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느 시점에 뭐 수업을 듣고 하는 건 다 본인의 그 선택입니다. 그 수료 사정을 할 때, 본 전공의 수료 사정을 하는 시점이 한 학기 밀리고 그 해당 시점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본다라는 거죠. 네, 없으면 네네네. 넘겨주세요. 원리와 응용. 네, 네. 네, 아까 그건 확인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됩니다. 받는 거죠.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정 시점에 가서 들었구나 하면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료 사정, 그러니까 지금 몇 학기세요? 그러니까 4학기, 5학기 때 졸업 사정할 때, 수료 사정할 때 저희가 보는 거죠. 복수 전공했네? 그럼 복수 전공 과목 중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몇 과목을 들었나? 5과목 들었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수업을 언제 들었냐는 보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로 액션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에 오는 질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5학기를 이수해야 되나? 네, 무조건 한 학기 더 다니셔야 돼요. 네, 학교도 기업입니다. 이게 이런 프로그램 그렇잖아요. 뭐 저희가 이렇게 재학 연한을 딱 잡아 놓은 거는 그죠?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입니다. 네. 졸업 연한 내에 최대 몇 학점까지 수강 가능한가요? 네. 이게 대학원의 기준이 있죠. 그죠? 뭐 학부도 21학점 있는 것처럼 그 기준 그대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되는데 보통 이제 대학원 때 3과목씩 듣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4과목씩 몇 번 들어야 되는 조금 부담스러운 학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 수업 로드가 많이 늘죠.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그다음 복수 전공의 지도교수 신청 졸업 시험이 있는지, 융합형 논문을 써야 하는지, 아무 논문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수업만 다 들으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지도교수는 없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나 원장님이나 아니면 데이터과학원에 있는 연구 교수님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고, 행정적인 그런 것들에 여기 계시는 이제 직원 선생님들한테 공용 이메일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박사 3학기부터 복수 전공 진입 시 5학기만 추가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료가 밀리는 거죠. 수료 시점이 밀리는 겁니다. 원래는 4학기 끝나면 수료냐 아니냐를 할 수 있지만 복수 전공을 내가 하는 순간 4학기 때 수료 시점이 5학기 끝나고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더 늦게 이제 수료생 장학 그 어떤 등록금으로 바뀌는 거죠.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다신 이제 최종 졸업 시점 어제 박사는 논문을 써야 되는 거죠. 오픈 인터벌이잖아요, 그죠? 5년이 됐든 그죠? 6년이 됐든 네, 그런 거니까. 맞아 여기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안 넘어가네. 네, 복수 전공을 이수하여야 저 좀 내려주세요. 수료 가등에 있는데 학위는 수료 이후 전공별로 논문 실탄을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본 학위가 나갈 때 같이 찍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애드온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듣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과정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나 이런 걸 떼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증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학기 석사 과정 졸업 예정자가 진학할 때 석사 과정 복수 전공으로 전환될 때 작성된 학위 논문의 처리, 학점 졸업 여건 전환, 복수 전공 상태에서 통일 전공 박사 진학 전공은 자율 선택. 추가로 이수해야 할 너무 긴데? 네. 진학할 때 석사 과정에서 복수 전공으로 작성된 학위 논문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죠? 학점 졸업 여건은 다섯 과목을 더 듣는 거고요. 그래서 복수 전공 시 전공은 자율 선택. 요거는 추가로 저한테 질문을 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질문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바탕으로 하면 이 질문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 넘어가냐고요? 네, 첫 학기 아이고 첫 학기에도 복수 중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에 재학생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입학 전에는 신청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빠르면 첫 학기, 그다음 해서 두 학기째 진입 이렇게 되고요. 본 전공 이외에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복수 전공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이 융합 전공이 제가 대학원 융합 전공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복수 전공 내에서는 최소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이제 대학원의 상위 규정과 맞춰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서 좀 추가적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초과학기에 본 전공 수업 없이 데이터 전공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과학원 수업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매 학기 두 개를 섞어가면서 들어도 되고요. 아예 본 전공 싹 듣고 데이터를 나중에 듣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끝나는 시점에만 다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 파트타임 학생도 지원 가능하고, 파트타임이라는 용어는 그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거지, 일반 대학원 학생에게 파트타임 TO가 있어서 어떤 군의탁이나 외국인처럼 뭐 이렇게 특별한 신분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서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수업을 들을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파트타임은 다 그렇죠, 그죠? 근데 저희가 따로 파트타임을 위해서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베네핏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신청은 가능합니다. 등록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액수에는 변화가 없고 한 학기 더 다니는 게 변화가 있겠죠. 액수는 변화 없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것도 바뀔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본 전공의 등록금을 한 학기 더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인문사회계면 인문사회계 등록금을 더 내는 거고요. 뭐 이공계면 이공계 등록금을 더 내는 거고 한 학기 등록금을 플러스하는. 장학금 혜택은 현재로서는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정착이 되면 학교에다 이제 푸시를 해야겠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으니 이제 이거를 장학금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니시에이트 하는 단계라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야간 수업, 비대면 수업, 주말 수업. 자, 일반 대학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일 대면 수업이 원칙입니다. 네, 비대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몇몇 과목은 온오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말이나 야간은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없습니다. 정규 수업 위에 녹화 강의도 계속. 녹화 강의는 비대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올려드리는 거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파트타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대학원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뭐 전문 대학원이나 직장인 대상이었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반 대학원, 본인이 다니는 본 전공의 일반 대학원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지도 학생은 지도 교수는 2명의 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행정상 한 명만 있어서 한 명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행정적으로는 그러나 두 분에게 다 허락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거 왜 해? 라고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본 전공에 그죠? 예, 졸업에 영향을 받으니까 무조건 대학원생은 뭐 제가 교수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지도 교수님한테 항상 이렇게 먼저 본 전공의 지도 교수님께 항상 인폼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교수님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학 연한을 늘리지 않으면 싫어하실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우리 본 전공의 본 수업과 연구를 하기도 벅찬데 네가 딴 것까지 하겠다고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요거는 한 학기를 늘려내기 때문에 충분히 대부분의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반대를 크게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예, 확인서의 관점에서는 한 명만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나 대학원 생활의 관점에서는 두 분에게 다 받는 게 맞습니다. 복수지공 지원 시 다른 학과의 지도 교수를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지도 교수 신청 없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뭐 그거 배경 지식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과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배경 지식이 없는데 오자마자 막 이렇게 뭐 필수 수업 듣고 어려운 수업 들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천천히 기초 과목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물론 힘들겠지만 그만큼 얻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는 건 당연히 괜찮고 오히려 환영합니다. 학업 연구 계획서는 알아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관련해서 교수님,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원의 교수님과 면담이 가능해요. 면담은 무슨 면담이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난번 복수님 합격률은 뭐 높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발 예정 인원은 없습니다. 0명이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뽑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발에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 없습니다. 연구 계획 1학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럴 땐 본인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오셔서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무슨 이 연구나 이런 걸 지도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업에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잘 배워서 본 전공의 논문을 훨씬 더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내시고 그걸 가지고 본인의 도메인에 가서 기업에 가든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가든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든 이 복수 전공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의 인생과 어떤 그런 거에 도움이 크게 되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수료가 융합전 끝난다면 수료증에도 복수 전공. 수료증에 증명서에는 다 복수 전공 표시가 나오고요. 유일하게 안 나오는 데는 학위기 디플로마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졸업 전에 내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증명은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필요하면 대학원에 요청을 하면 지금도 그런 학생 한 명 연락이 왔었거든요. 대학원에 문의를 하니 대학원으로 바로 연락을 하면 대학원에서 이렇게 증명서를 떼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인턴 같은 걸 중간에 해야 돼서 뭐 필요하면 그냥 떼지 마시고 혹은 떼어보고 안 나와 있으면 데이터과학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등록금을 더 내고 이 정규 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지고 증빙에는 문제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좀 빨랐나요? 몇 분이죠? 40분 딱 좋네요, 그죠? 너무 길게 하면 그죠? 밥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저번 학기에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준비를 해서 가을 뭐 이렇게 해서
그죠? 2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처음 뽑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뽑고 첫 학기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정규로 뽑는 두 번째, 그러니까 제대로 뽑는 두 번째 학기인데 아직은 뭐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들을 만나 뵙잖아요. 그럼 이제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 아까 뭐 그런 과에 있는 교수님들은 되게 다 좋아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을 다루지 않는 그런 학문일수록 뭐 대학원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아무래도 취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좀 그죠? 학생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학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이런 뭐 매과에 막 데이터, 수학, 코딩 이런 거 할 수 있는 교수들을 다 비치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데이터과학원에서 이제 보충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융합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큰 부담 없이 본인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제 더 좋은 어떤 더 퀄리파이된 그런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질문이 또 쭈루룩 들어왔네요. 앞부분을 놓쳤는데 4학기 내에 수업을 다 들어도 5학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 예, 있어야 합니다. 5학기는 필수고요. BK 사단 참여학과도 상관없네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BK랑은 아무 상관없고요. 석사 과정에서 4과목을 박사 과정에 1과목 듣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사 과정에서 4과목을 들으면 박사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석사 졸업이 안 됩니다. 석사를 졸업해야 박사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문 주신 석사 과정에서 4과목, 박사 과정 1과목 안 됩니다. 이거 완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내가 석사 과정에서 복수 전공을 표시할 거냐, 박사 과정에서 표시할 까 선택을 해서 그 원하는 시점에 복수 전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이렇게 손 들고 하기 좀 뻘쭘해서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남아서 뭐 짧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공식적인 설명회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어디 올 수 있어? 아, 아, 아. 이미 수강하고 크로스리스에 등록이 안 될 경우 학위 포기를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학위 포기는 매 학기 공지를 나갑니다. 이때 신청하세요. 그때 포기원 서류 한 장 내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다른 거랑 똑같습니다. 뭐 우리 학석사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다 같이 물려 있으니까 그때 그냥 포기원 한 장 내시면 됩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안 되죠. 매 학기 오니까 마지막 남은 찬스에서 놓치면 뭐 방법이 없죠. 2학기 때 표기하고 싶은데 놓쳤어. 그럼 3학기 때 하면 되고요. 3학기 때 놓치면 4학기 때 하면 되고. 근데 5학기 때 놓치면 마지막 학기에 놓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본학적 박사. 그렇죠. 석사 졸업이 안 됩니다. 본학사 박사 진학의 문제가 아니라 석사 졸업이 안 됩니다. 석사 학위가 없으면 박사의 입시가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